안녕하십니까. 합격 회도남마 임업직입니다. 자, 오늘은 2절의 살림과 임업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는 17쪽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산림 자원을 보게 되면은 요게 아주 재밌는 게 거기 외우기가 아주 편하라고 돼 있죠. 자, 산림 면적이 6370 헥타르로 되어 있고 국토에는 똑같습니다. 63.8. 물론 7이나 8이나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6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상당히 비율이 높았는데 요즘에는 개간이 많이 돼서 비율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식물대를 볼 겁니다. 식물대를 보게 되면은 자, 난대림, 온대림, 한대림,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은 산림대 자체의 의미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은 산림의 분류는 분류인데 그 분류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위도를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위도라는 어떤 거냐? 자, 우리나라를 기준점으로 봅니다. 잘 그렸죠? 자,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자, 우리나라에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거 6.25 얘기 나오면 38선이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여기 돼 있는 거. 그림이 조금 내려와야 되는데 요게 38도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위도를 기준점으로 38도라는 거고요. 위도는 좀 더 정확하게 지구를 봤을 때 세로로 가상으로 나누고 가로로 나눕니다. 가로로 나눴을 때 이 세로는 그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점으로 나누고요. 억울하죠. 우리나라에서 나눴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세로로 나누고 이걸 갖다 경도라고 부르고요. 세로경자죠. 그 다음에 위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 지축 끝부분에 북극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북극성하고 지면하고 이루는 각, 요걸 위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서는 보면은 0이 되는 거죠. 여기는 90도가 되고. 그래서 위도는 0도에서 90도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0도인 지역은 0, 적도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따뜻하죠. 90도는 아주 춥겠죠.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위도입니다. 그럼 이 위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위도가 낮으면 따뜻하고 위도가 크면 추운 거죠. 그러면 따뜻한 지역에서는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자랄 거고 그 다음에 추운 곳에서는 추운 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자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나타낼 때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거기 보게 되면은 난대림이 있습니다. 수평적으로는 35도 미만입니다. 그래서 35도 이남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온도로 많이 따지는데요. 연평균 기온을 기준점으로 할 때는 14도를 가리킵니다. 여기도 하고 이거 틀린 겁니다. 요거는 위도를 가리키는 거고 요거는 섭씨 온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이 그 난대림하고 온대림, 한대림을 나눌 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1월 평균 기온의 등온선하고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기는 합니다. 요게 난대림이고 이 남대림을 보게 되면 거기 수종이 나와 있죠. 어떤 나무들이 있느냐? 이거는 따뜻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거기 한번 봅시다.
아외나무, 멀구슬, 농나무, 동백, 사철, 가시나무. 자, 여기에서 가시나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가시나무가 가시가 있어서 가시나무가 아닙니다. 요거는 잎이 넓고 도토리가 열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후박나무, 식나무, 생달, 감탕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가운데 경제수종이 어떤 것이 있냐면 후박나무 같은 경우 아주 향기가 높아가지고 가격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관광자원으로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백, 그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옛날 소설을 보게 되면 동백 기름으로 머리를 발랐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이게 바로 동백나무에서 나오는 씨앗 요거를 가지고 기름을 짠 걸 이용한 겁니다. 이 동백나무는 겨울에 꽃이 피기 때문에 이때는 벌이 없어서 가루바지를 누가 해주냐면 동박새, 그래서 편의상 동백새라는 요 새가 가루바지를 해주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게 되면 뒷장을 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것이 대부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섞인 곳이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 보게 되면 조림하는 게 나와 있죠. 난대림에서는 대나무류, 가시나무류, 기타 등등 이런 것들로 조림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조림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죽순 먹어보셨죠? 죽순 하면은 이상하게 요즘에는 말이 잘못 나왔는데 가장 맛있는 게 맹종죽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순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맹종죽, 그 다음에 참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맹종죽은 사실은 우리나라 고유 수종이 아닙니다. 이것이 남쪽 나라에서 들여온 거죠. 대만 쪽에서 들여와서 이걸 하게 됐는데 이거는 굉장히 굵게 자랍니다. 그래서 죽순이 크기 때문에 양이 많이 나와서 쓰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고유 수종은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죽순을 먹을 일이 있을 때는 참죽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알고는 드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난대림에서 조림을 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온대림을 봅니다. 여기가 35도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겠죠. 35도부터 43도, 여기 보면은 땡을 하나 있죠. 요걸 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눈금을 나눠가지고 도에서 더 나눈 것을 막 가리키죠. 그래서 43도 부근까지 되어 있는 것이 온대림. 우리나라는 뭐 거의 이 온대림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만주까지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라는 말이 이제 좀 빠지겠죠. 어쨌든 온대림은 지금 현재 있는 백두산 근처까지도 거의 모두 아우른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연평균 기온이 나와 있죠. 여기가 14도니까 당연히 이 사이겠죠. 5도에서 14도 사이입니다. 평균 기온이 이거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겨울에 우리가 추우면 상당히 춥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더울 땐 상당히 덥고 이것의 평균값이라는 겁니다. 평균값이 이거고요. 우리가 지구온난화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이 평균값이 1도나 2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워질 거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온대림. 자, 온대림은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나무 종류인데 거기 보기에 나와 있죠. 참나무류, 너도밤나무류, 기타 등등 쭉 나와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거는 이거를 구분한 학물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수종을 너도밤나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너도밤나무가 있는 곳은 울릉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나무 종류다. 이렇게